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것들이 눈에 띄는지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종목별로 잘 골라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종목을 잘 고른 것인지 한번 상황실에서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시 30분 향해 가고 있고요. 하창원 본부장님과 함께 할게요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또 저희 방송에서 공개되지 못한 종목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은요. 샵 2034에서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콜센터와 함께 종목명 매수가 적어주시면 저희가 일부 후반부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.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과는 SOS 첫 번째 상황실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종목이 지금 상한가를 가려고 한다죠. 네. 데브시스터즈인데 저희가 며칠 전에 올해 들어서 주가가 500% 올랐어요라고 했는데 이 500 받고 더 갑니다. 네. 유한타증권에서도 또 좋은 증권사 분석이 나왔는데 호평이 좋더라고요. 네, 뭐 지금 뭐 평가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네. 뭐 해외 매출 비중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게임이잖아요. 네. 물론 전 해보지 않고 유튜브로만 저는 해봤죠. 해보셨어요? 네. 저 유튜브로만 이제 참관을 좀 해봤는데 확실히 예전에 쿠키런과는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네,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 게임 자체도 뭐 순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여성 유저들도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또 매출원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지금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찍을 땐 사실은 이 기대감이 살아만 있으면은 이제 파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계속 또 올라간다 이러면은 약간 코인처럼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지금 환경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긍정적인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이런 또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이 투자 심리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쿠키런 관련된 이 이제 IP가 굉장히 좀 크잖아요. 사실 뭐 대부분이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게임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 IP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나올 수 있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또 기대감도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지난번에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을 때 정말 망하기 직전에서 대박이 난 케이스다.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잘 가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어요. 오늘 장에서도 이 기세 여파 몰고 가면서 상한가 부근까지 가고 있는데 요즘 게임즈들이 최근 신작 모멘텀 있는 게임들 그리고 네네. 메타버스 아시죠? 그 네네네. 로블록스 때문에 네, 또 다시 그렇죠.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. 우리가 지금 봐도 괜찮을까요? 어떤 걸 주로 봐야 될까요? 게임주 같은 경우는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이제 위치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친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권에서 바닥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좀 꿈틀하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네. 위아래 하나하나씩 좀 소개를 드릴게요. 일단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웹젠이라는 종목입니다. 뭐 이 종목도 뭐 전민기적이라고 해서 뮤 IP로 굉장히 좀 유명한 회사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투가 상반기 또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 또 최근에 또 시세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나오게 됐을 때 뭐 사실 웹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관련된 게임주들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서메이지나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올라간 이유도 이제 텐센트 쪽에서 좀 적극적인 이제 좀 행보가 나타나고 있고 그 관련된 회사들이 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상승 탄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좀 기대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제 뭐 전민기적이 나오거나 또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이 유통 라인 특히나 중국 시장은 굉장히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이 열리게 됐을 때 무유 관련된 또 실적도 좋아지게 될 것이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영업이익도 좋아지게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실적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위에 있는 종목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아래에 있는 건 넷마블이라는 종목인데 뭐 다들 아실 거예요. 뭐 제2의 나라부터 시작을 해서 이 종목도 세븐나이츠 IP로도 굉장히 또 유명한 회사죠. 이제 세븐나이츠 레볼루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제2의 나라 그리고 최근에 또 신작 나왔었던 것들 또 흥행을 하고 있고 이에 따른 또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바닥권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서 좀 이제 아무래도 기대 수익률도 더 높을 수도 있고 운영 기간도 좀 길지만 그 부분에 좀 차곡차곡 모아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종목군데 좀 빠르게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웹진 같은 종목을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근데 왜 게임의 대장이라고 하는 NC소프트의 주가는 못 가는 겁니까?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. 지금 네. 90만 2천 원에서 오늘장 3% 하락하고 있고요.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제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코스피가 잘 안 가다 보니까
외국인 투자자들, 특히 기관 투자자들, 코스피 시장 대형주들 위주로 많이 팔면서 상대적으로 못 간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그렇죠. 아무래도 뭐 가벼움의 정도가 일단 좀 차이가 크고요. 그다음에 네. 이제 이 지금 NC 같은 경우는 저번에 99만 원대에서 한번 눌리고 다시 70만 원대부터 이제 100만 원을 넘어서 갔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부터는 또 추가적인 이런 신작들이 아예 가시화가 되고 이제 리니지 시리즈에 추가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붙어줘야 되는데 물론 이 NC 소프트도 성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 가격적인 부담이 되는 거죠. 예를 들면 뭐 카카오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카카오가 앞으로 성장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의심의 여지는 없지만 가격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처럼 NC도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다들 갖고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조금 이제 투자 심리가 살짝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증시에까지 영향을 좀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주가가 눌리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데브 시스터즈에 대해서 이미 신고가 영역에서는 팔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눈치 싸움일 것 같습니다. 보유자들 어떻게 볼까요? 아무래도 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물론 뭐 일단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사실 신규 매수는 조금은 좀 부담스럽죠. 아무래도 이제 기보유자 영역에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가 일단은 뭐 유한타증권이 15만 원을 좀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밑에 가격대부터 약간의 1차 목표가를 좀 세워 놓는 게 아무래도 좀 대응하시기 좀 편하실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단 단기 목표가는 14만 5천 원으로 해서 현재 가격대보다 10에서 11%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열어 놓으시는 건데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 이제 신고가가 계속 유지가 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사실 목표가를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가 되고 이 흐름에서 기대가 되고 있고 지금 위에 매물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왜냐면 계속 신고가이기 때문에 사실 그리고 팔지 않으면은 이제 관심이 계속 가고 나도 이거 상한가 갈 것 같다 싶으면 이제 우리가 발을 좀 넣잖아요.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주가는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크게 엄청나게 큰 음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편안하게 좀 들고 가시면서 이 상승 탄력 꾸준히 끌고 가셔도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. 네, 단기 목표 주가 14만 5천 원, 여전히 상승에 대한 가능성 남아있다라고 주셨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상황실로 가볼게요. 데브 시스터즈는 꾸준히 올랐다면 LNF는 오래 쉬었고 모처럼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. 10% 가까운 상승인데 이게 K 배터리주들 그 폭스바겐 때문에 네네네. 좀 많이 밀리면서 국내 2차 전지주들도 그때 하락했잖아요. 현재 그렇죠. 어떻습니까? 최근에 이제야 좀 바닥권에서 이제 꿈틀꿈틀하고 있는 좀, 다행이네요.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네. 사실 LNF처럼 오늘 이렇게 좀 급등이 나온 종목도 있고 아니면 그냥 찔끔 오르고 그냥 만 종목도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지금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 좀 돌아서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뭐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폭스바겐발 이슈도 있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뭐 영업 비밀에 대한 이런 소송권들이라든지 뭐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악재들이 좀 있었고 뭐 폭발 사고도 있었고 아무래도 그런 화재에 대한 그런 사고들도 있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조금은 시장이 좀 위축이 됐었고요. 아무래도 시장의 영향에서도 좀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. 워낙 시장을 좀 주도했었던 섹터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들도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이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있는 상황이죠. 사실은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아마 이제 저가 매수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저 역시나 지금 이렇게 눌릴 때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사실은 대응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 산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는 뭐 다들 이견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조금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이제는 매력적으로 봐도 되는지 LNF는 오늘 또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. 같이 여기 따라가 볼까요? 왜냐면은 가격대도 높지 않아요. 네, 그렇죠. 뭐 사실은 또 이제 좀 접근하기가 좀 쉬운 게 그래도 급등이 나왔지만 접근을 좀 해볼 만한 게 지금 단기 이평선의 흐름들을 좀 봤을 때 그 횡보를 하다가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. 그러면은 사실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평선 자체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추세의 좀 변화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지금 이제 중장기 이평선이 좀 위에 있다 보니까
그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좀 자리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좀 부담감만 있을 뿐 그 부분에서만 사실 괜찮은 흐름이 나타나 주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해서 다시 전 박스권 라인까지는 충분히 좀 도달이 가능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임이 지금 나오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. 통상적으로 이렇게 횡보하다가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 거래에는 양봉으로 유지가 돼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종가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다음 거래일에 시장에 영향을 받더라도 양봉이 좀 나와주는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당연히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앞으로의 성장성은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좀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. 매수는 지금 뭐 종가까지 좀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장중에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제 7,500원부터 71,500원 정도까지 일단은 장중에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매수 라인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요. 요 라인에서 좀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82,000원 라인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도달이 가능할 것 같고요. 그 이상 올라가면 그대로 그냥 끌고 가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66,000원으로 조금 이제 타이트하게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 그 밑에 라인까지 한번 빠졌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다시 재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LNF 현재 구간에서도 이제 7,500원에서 71,500원에 매수해 보시고요. 82,000원의 단기 목표 주가 제시해 드렸습니다.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죠. 제주 반도체고요. 이제 퀄컴과 미디어텍 메모리 인증 소식 때문에 오늘 장중에 21%의 급등을 보였습니다. 일단 이 뉴스를 알기 전에 제주 반도체가 뭐 하는 회사인지 짚어보죠. 네. 뭐 그냥 간단하게 사실 한마디로 좀 정리가 가능한데요. 모바일 반도체 메모리 이제 팹리스 회사입니다. 그러니까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인데 사실 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관련된 팹리스 회사들의 영역이 지금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전장까지 뭐 IoT부터 해서 뭐 전장까지 뭐 아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이제 좀 특이하게 이제 자회사로 연결되어 있는 회사가 이제 좀 복권 회사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좀 특이점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제주 반도체가 퀄컴과 미디어텍의 메모리 인증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. 네. 기업에게 있어서 얼마만큼의 호재일까요?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좀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인증을 받았다라는 게 사실 네. 인증을 받는 게 안 까다로운 게 별로 없잖아요. 근데 사실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관련 업계에서도 1위라고 또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큰 회사이기 때문에 네. 이에 따라 인증을 받았다는 거 그만큼 이 회사의 기술력이 좋다라는 거죠. 기술력이 좋은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관련된 수요가 똑같이 나타나게 됐을 때 당연히 인증을 받은 기업과 안 받은 기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인증을 받은 쪽으로 수요가 더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기술력이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쪽은 또 기술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이 회사 같은 경우 또 차량용 부품 신뢰성 관련된 또 인증도 받았습니다. 뭐 최근에 또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도 있는데 이 관련된 부분에서 아무튼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앞으로의 좀 기대감을 커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주 반도체 오늘의 뉴스는 참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투자자분들도 이 종목을 많이 사신 것 같아요. 장중에 6,640원까지 갔는데 다시 좀 윗꼬리가 달렸거든요. 그럼 네. 이때 들어가 볼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사실 오늘 이제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가격대에서 바로 좀 들어가시기보다는 뭐 조금 더 눌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오후장 이제 마감장 거의 다가왔을 때 좀 한번 매수 시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장에서 좀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 라인은 5,850원 라인부터 6,000원 라인 정도 지금보다 조금 더 한 3% 정도 좀 눌렸을 때 좀 잡아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이제 목표나 이런 부분은 이제 전박스권 라인까지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목표 주가는 7,200원, 손절 가격은 5,6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. 이어서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. 이번엔 하나솔루션이고요. 사실 지금 시장에서 특징주를 좀 골라보자면 실적이 좋을 것이다, 호실적이 예상된다, 어닝 서프라이즈가 전망된다 이런 실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. 시즌이 시즌인 만큼 그렇죠. 하나솔루션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 때문에 오늘 상승을 했는데 지금 실적이 왜 좋을 것으로 예상되죠? 일단은 뭐 주력 석유화학 제품 쪽이 워낙 좀 강세, 스프레드 확대에 따른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. 또 이제 뭐 이 태양광 쪽에서는 폴리실리콘이 워낙 또 강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후발적인 그 관련된 가격들이 좀 높다 보니까 뭐 흑자
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, 뭐 나머지 자회사들도 좀 마찬가지입니다. 갤러리 쪽은 좀 부진을 했지만 뭐 그 부분은 이제 뭐 코로나에 대한 그런 업황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근데 워낙 석유 관련된 이슈들이 강하게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PVC 쪽, 폴리어마 비닐 쪽이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기대감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최근에 또 친환경에 대한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까지 좀 같이 붙어가지고 이 기업의 실적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까지 좀 붙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이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사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한때 우리가 바이든 테마로 많이 샀는데 네. 단순히 바이든 테마로 볼 게 아니라 이거는 전 세계 트렌드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단기가 아닌 중장기로 보는 게 더 수익을 실현하기엔 좋은 건가요? 저는 당연히 중장기로 보는 게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게, 네. 뭐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이제 바다에서는 이제 LNG, 뭐 해상풍력, 이 지상에서는 뭐 전기차, 수소차,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 관련된 흐름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. 뭐 저탄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환경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작용이 되게 됐을 때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부분들은 또 우리 민간 기업이 또 주도하기보다는 전 세계 각국 정부들이 좀 주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투자도 진행이 될 거고, 이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뒷받침이 될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볼수록 사실은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섹터다. 다만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우리가 답답해할 수가 있고, 좀 이제 아무래도 기회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,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망할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장기로 봤을 때 수익을 더 실현할 수 있는, 주가가 급등할 때 괜히 들썩들썩거리지 말고 길게 가져가봐도 좋을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. 하나솔루션에 대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죠. 하나솔루션은 이제 매수는 47,000원 부근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고가에서 조금은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목표가는 53,000원, 손절 라인은 타이트하게 46,200원으로 좀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목표 주가는 53,0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46,2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. 이 외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궁금하시다는 분들은 샵 2034로 연락 주세요. 콜센터, 종목명, 매수가 세 가지만 적어주시면 됩니다. 그럼 하차한 본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